안녕하세요. 니은 서점 마스터 북텐더 노명호입니다. 니은 서점 구보라 북텐더입니다. 네, 니은 서점 정선호 북텐더입니다. 니은 서점 이동근 북텐더입니다. 자, 또 한 달이 또 지나갔습니다. 네, 금방 그리고 지났어요. 한 자리에 또 모였어요. 선호 씨는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제가 오늘 날씨가 매우 흐리고 비가 많이 온 날인데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아주 물에 젖은 생쥐꼴이 돼버렸습니다. 아,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요. 아까 우산도 몇 번이나 날아가 버렸어요. 동근 씨는 어제 뭐 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저는- 준비 이건 또 설레가지고 원래 한 달씩 맞아요. 하시잖아요. 확실합니까? 그래서 의상도 책에 맞춰서 준비하셨다고. 그렇죠. 네. 이제는 뭐 소련 인민복을 겨냥한 국방색의 그 인민복 스타일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 옷까지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그렇죠. 큰일 났네. 다음 달엔 또 어떤 책을 추천하고 네. 그 책에 걸맞는 어떤 의상을 아, 입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패션. 북패션. 근데 뭐 참 저는 네. 그냥 티셔츠 쪼가리 입고 나왔어요. 네. 저도 뭐 퇴근하자마자 날라왔고요. 그것도 양복에 네. 넥타이는 국방색 넥타이. 서로 또 이렇게 이 통한 거죠. 헬라 씨가 역시. 자, 지난달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네. 이게 뭔가요? 가장 계속 네, 엄청난 소식이죠, 사실. 저희 서점 입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음. 일들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곧 저희 니은 서점이 개업 2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와. 아, 기업 2주년을 앞두고 니은 서점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을 네, 텐데 네. 일단 뭐 원고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출판사에게 편집자에게 원고가 토스가 되고 그러면 더 편집자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그 초고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줘요. 그럼 이제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한번 원고를 수정하죠. 그 다시 한번 원고를 수정해서 출판사에 보내게 되면 이른바 교정지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와. 교정지. 저 이거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정지란 단어는 알고 계시지만 네. 교정지 아마 처음 보시죠. 이렇게 이제 교정지가 오게 되고, 근데 교정지가 이게 1차 교정지인데요. 이거는 아직 디자인적 요소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로 텍스트를 위주로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이게 2차, 3차까지 가기도 해요. 와. 그래서 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네. 이 상업출판의 경우 원고가 완성되고 난 뒤로 아주 빨라야 석 달, 보통은 6개월, 그리고 책에 따라서 편집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는 책이라고 하면 거의 1년 후에 책이 와. 나오기도 해요. 원고를 전달하고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원고 끝나면 바로 네. 책 그냥 휙 인쇄소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맞아요. 생각하지만 책이라는 과정, 책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노력이 이 안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고를 보고 디자이너는 이 책에 가장 알맞는 디자인이 뭘까도 고민해야 되고 또 편집자는 편집자대로 배치며 소제목이며 내지는 문법적 오류며 내용적 오류며 어떻게 하면 독자에게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네.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럼 다시 또 책을 쓴 사람과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또 모여서 네. 서로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다시 또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과도 또 이 책의 마케팅 포인트가 맞아요. 뭘까, 굿즈는 뭘 만들까? 이 책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개입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책도 종합 예술이다 할 수 있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책을 쓴 사람만 염두에 두게 되는데 우리 보통 그 책 앞이나 맨 뒤에 보면 거기 편집하신 분, 네. 디자인하신 분, 그다음에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보시면서 꼭 그분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저희 2주년을 앞두고 아마 8월쯤에는 이 책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이 책 안에 미리 잠깐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또 독자 여러분들에게 쓰는 편지가 한 통씩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기분 어떠세요 지금?
저는 예, 매우 놀랍고 신기하고 음. 이 주변인들에게 드디어 제가 사인을 해서 선물할 수 있는 책이 생겼구나. 매우 사인을 한다고요? 그럼요. 제 이름 실렸잖아요. 단행본에. 그쵸 그쵸. 예. 네. 근데 편지 쓰는 과정이 저는 너무 되게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느 분이 읽으실지 모르고 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또 책을 접하시게 될 거고 또 교수님이 또 쓰신 책에 어쨌거나 제 글이 들어가는 거라서 되게 좀 고심을 많이 하면서 썼던 글인데 지금 보면 부끄러워서 잘 못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인쇄된다라는 것에 대한 되게 부담감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확실히 그냥 우리가 SNS에 쓰는 거와 그냥 써서 프린트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훨씬 더 인쇄가 된다라는 건 공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니까 사실 저도 책이 인쇄되기 전까지는 되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인쇄돼서 시장에 나가게 되면 네. 그때부터 원고는 사실은 글 쓴 사람이 손에서 떠나는 아, 거거든요. 동근 씨는 어땠어요? 저도 너무 신기하고 음. 되게 설렜어요. 저는 쓸 때부터 그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보라님은 어떠셨나요? 전 신기하고 설렘은 좀 없는데. 아 그래요? 아 이미 우리만 그랬나? 딱히- 익숙하다. 네. 출판해봤다 아니, 나는. 딱히 막 그냥 그냥 글을 잘 그냥 써야겠다는 독립출판 해봤기 아.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상업출판팀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다. 뭐. 그냥 글을 잘 써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리은 서점에 그 일하게 된 거랑 이렇게 독자들한테 어떤 걸 내용을 전달할까. 촉하신가요? 근데 또 저도 한번 보고 고치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인쇄 전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책이 나오면 다시 또 우리가 그 네. 책에 대해서 책이 만들어졌던 과정 그리고 책을 만들면서 우리가 함께 느꼈던 이야기를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너무 또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자, 각자 네. 이달에 추천한 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를 추천했습니다. 저는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라는 제목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티끌 같은 나라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티끌 같은 나를 빼놓고는 다 제목들이 문장형 제목들. 아, 네. 점점 아주 단호하게 민주주의 없다라고 하는 선언적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을 골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목을 딱 보시고 이 책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들 생기셨나요? 네, 되게 왜, 선언적인 내용인데요. 민주주의 없다. 왜 없다고 주장하는지 궁금했어요. 네네. 이 책을 쓴 이 에스라 테일러는 다큐멘터리 작가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꽤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관해서 인터뷰한 것도 유튜브 영상 안에 있고 또 이 책에 관해서 작가가 또 스스로 이야기한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왜 민주주의는 없다라고 했냐고 하면 이 책에서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민주주의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단어 그대로 풀이하자면 데모크라시니까 인민에 의한 통치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그걸 묻습니다. 과연 인민이, 그러니까 데모가 누가 데모인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가 데모로 인정됩니까? 불명이 존재하지만 데모로 인정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면 당장 우리 떠올 수 있는 무국적자, 데모 영역 외부에 있다든가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소수자들 분명히 약자들. 존재하는 사람이지만 데모 영역 안으로 그 사회가 포함시키지 않은 일종의 배제되는 집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하면 민주주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작가의 대답은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게 바로 뒤에 있는 크라시, 통치라고 하는 문제인데 데모가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통치에 참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데모 안에 혹시 차별이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은 잘 수용이 돼서 통치 안으로 잘 수용이 되지만 네. 혹시 통치 과정 속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은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평등이라는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에 만약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데모 안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통치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사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형식적 법률적 민주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에서는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게 계속 작가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자기가 쓴 이유를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다라고 아주 짤막하지만 매우 울림이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민주주의는 허울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야. 원래는 약간 주제가 체인지된 것 같아요. 원래 약간 제가 항상 이런 주제 책을 그래요. 추천해 왔었는데 그렇죠. 저는 아직 사놓고 읽지 못한 책입니다. 아 사두셨죠. 네. 그래서 선호 씨는 이제 보통 추천하시던 책과는 다른 네. 되게 색다른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왜 저는 이 책도 이제 우리 전능한 알라딘의 추천 기능을 통해서 독자님께 추천하는 책으로 알게 됐는데요. 이제 제목이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라는 제목이 일단 제 구매를 너무 당기게 했고, 그래서 막상 일단 사서 읽어야 되니까 사서 딱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레즈비언 커플이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제도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이 좀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야기들 안에 에피소드들이 가득한데 되게 이제 공감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에서도 동성 결혼이라는 게 사실 불필요한 오해와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공감하면서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그 두 분이 실질적으로 네. 결혼을 한 이야기인가요? 네, 결혼식도 올렸고. 하시고 지금 함께 이제 부부로서 그럼 이제 살아가고 계세요. 한국은 뭐 법적으로 동성 네, 결혼이 네, 네. 인정되지 않으니까 외국에 살고 네, 계시나요?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음. 이제 혼인 신고를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아. 네. 음. 근데 이제 또 주변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게 두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로부터 인정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지고 수용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겪었던 아픔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강한 연대나 지지의 마음을 받으셨던 그런 기록들도 아낌없이 녹아 있는 책이고, 무엇보다 되게 글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유쾌하고 조금 너무 비관적이지 않게 글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내적 친분이 엄청 올라갈 수 있는 내적 친구. 네, 작가님과 친해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동근 씨는 제목만 봐서는 어떤 책일지 궁금해요. 알 수 없는 티끌 같은 나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이 책은 옛날 노래 중에서 네. 캔사스라는 그룹이 부른 Dust in the Wind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는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났고 제목에 또 그 노래 뭐죠? 그게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인가요? 먼지가 돼요? 네, 맞아요. 그 노래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음. 이 책에 다루고 있는 인물들이 음. 약간 사회에서는 약간 먼지처럼 잘 보이지 않고 티끌처럼 작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약간 평범한 사람들이 음. 평범한 여성들. 음. 근데 사실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그냥 권력자들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차르 뭐 네, 차르나 푸틴. 레닌, 푸틴. 스탈린, 푸틴까지. 네, 그런 권력자 남성들만 떠오르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러시아의 보통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괴로움을 겪는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와닿는 책이에요. 일종의 성장 소설 같은 건가요? 아 이거는 구술 기록인가요? 아니요 그 단편집이에요. 아, 단편 소설집. 네, 소설인데
자전적 소설 아니면 자전적인 건 아니고 작가 취재를 통해서 취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 인물들이 다 좀 달라요. 아 그렇군요. 연령대도 조금씩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약간 할머니, 아. 어떤 사람은 되게 젊은 여성. 그럼 러시아 여성 작가가 네. 러시아의 다양한 여성들에 관해서 쓴 네. 소설 책이군요. 단편 모음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이러면 사고 싶은데. 아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아름답지만 거칠다. 네. 네,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음. 좀 비유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였으면 잘 안 썼을 법한 좀 잔인한 비유 같은 것도 있어요. 잔인하거나 그게 좀 되게 달라요. 그냥 러시아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 지난번 동기 추천할 때 아이들의 계급 투쟁에서 펑크락 같다 문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것도 다른 또 러시아적인 고스락인가요? 뭐지? 약간 차이콥스키. 댓글 같은. 근데 펑크락적인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이 책은 약간 다 읽고 나면은 뭔가 그 펑크락은 약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다 듣고 나도 그냥 그 리듬만 남고 그냥 이렇게 샥 잊혀지는 느낌인데 네. 이 책은 약간 몸이 남아요? 네? 몸이 남아? 이 책은 약간 네, 약간 하게 뭔가 가라앉고 아 뭔가 느낌이 이렇게 샥 남아 있는 느낌이라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이 책은 왜 읽게 된 거예요? 이 책은 그냥 언젠가부터 저희 서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아 맞아요. 입고돼가지고. 어떻게 입고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문했어요. 아무도 내가 몰라. 읽으려고 주문했는데 먼저 차갔어요. 진짜 그런 경우가 사실 그렇구나. 서점에서 종종 발생해요. 서점에 있어서 읽어보다가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각각 부텐더가 그 책을 각자 많이 읽어서 넣었죠. 내가 아. 읽으려고 했는데 주문했으나 다른 사람이 있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는 원래 네. 그러니까 소설을 최근에 좀 한동안 안 읽다가 약간 여름 되면서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한번 골라봤는데 첫 장부터 사실은 빨려들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일하는 시간에 읽었을 수도 있어요. 빨려들어.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오랜만에 소설을 추천했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주로 맞아요. 동근 씨가 그러니까 평전, 사람, 인물이나 식물 뭐 이런 걸 맞아요. 추천을 많이 하셨는데 네. 네. 아마 동근 씨가 처음으로 추천하는 소설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또 네. 바로 보라 씨가 네. 추천하는 책이 소설과 관련이 있죠. 네네. 이 책은 아까 교수님이 니은 서점 책 얘기하면서 편집자의 역할도 얘기했지만, 네, 편집자 그 한국 문학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편집자 두 사람이 쓴 책이라서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책 리스트가 네. 근데 한국 문학만 있는 건 아니고 외국 문학, 뭐 일반 우리나라 또 한국 문인들이 쓴 에세이나 그런 수필들이 많습니다. 그럼 책에 대한 네. 일종의 추천사들이 모아진 건가요? 아니면 책에 대한 감상? 추천사라고 서평? 하기는 그 서평이라고 하기도 너무 무겁고 서평 같은 책도 있고 글도 있고 독서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 일기. 그러니까 서평을 그럼 이분들은 책을 통한 내 여기가 얘기. 340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6개월 동안 각자. 그럼 이분들은 6개월 동안 340편을 둘이 나눠서 읽었다고 해도 근데 이게 매일매일 쓴 글인데 이 정도 글은 쓸 수는 있을 텐데 매일매일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니 저는 쓰는 것도 다 쓰는 읽으셨는 거죠. 거지. 6개월 근데 동안 읽는다는 이거를 건데. 굳이 하루에 이걸 하나씩 읽었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그 책장에 있던 책이거나 아니면 사무실의 책상에 있던 책 오늘은 이 책을 써볼까 하고 이렇게 늘 그런 그래서 어떤 책들은 겹치기도 해요. 아무래도 두 좀 분이 나눠 쓴 네, 같은 책을 읽고 아니요 다 달라요. 매일매일 다른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분이 쓰셨는데 동시에 같은 책에 대해서 쓴 거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책도 간혹 가끔씩 나타나서 재밌어요. 그거 비교하면 또 네. 그렇군요. 아니 이런 책은 사면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좋기도 보고 한데 나면은 장바구니 장바구니에 니은 또 서점에 추가돼. 와서 맞아요. 책을 사시면 돼요. 이런 책 보면 뭐
뭐 또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다른 여기 소개된 음. 많은 책들을. 특히나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 저는 한국 문학을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많은 책을 다 읽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그 1분 소개 때 얘기 드렸지만 안 읽은 책에 대한 글을 읽는데도 그것만으로도 좀 대리 만족도 되고 또 읽고 싶어지고 약간 외연을 넓힌다 할까요? 사람이 자꾸 읽는 책만 읽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지금 그래서 추천을 하고 또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이 책은 또 책 속의 추천. 그럼 네. 보라 씨가 이 책을 네. 읽으면서 네네. 보라 씨가 읽지 않았던 책인데 네. 아 이건 나 꼭 읽고 싶어졌어. 이 오. 소개를 통해서 그런 책이 혹시 있었나요? 지금 생각이 안 나. 아, 이거 표시해놓은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뭐 민음사에서 나온 의미의 자리라는 비평집을 읽고 싶어졌습니다. 그 제가 얘기 드릴 게 서효인 편집자는 시인이고요. 또 박혜진 편집자는 그 평론가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각자의 또 시선에 조금 시집을 더 읽기도 하고 박혜진 평론가는 또 평론 책을 좀 읽은 게 많고 비평의 의미를 짚는 글이 좀 있는데 네 제가 문학 비평은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잘 많이 보고 싶고 하는 편이라서 그런 책을 이렇게 네 제가 표시를 해놨네요. 네. 그럼 일종의 좀 문학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네. 그런데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잘 그쵸. 모르겠다는 분들이 네. 이 책부터 읽기 시작하면 네, 네. 내가 관심 있는 책을 내가 찾아서 어떤 책부터 시작해야 될까 맞습니다. 좀 가늠할 수도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이라 네 어떤 뭐 음악의 비유는 못하겠지만 네 아니, 펑크락은 그거는 이제-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건 네. 동근님의 이제 전매 특허죠. 펑크락. 예. 저는 모던락 모던락. 전 프로그레시브라. 무조건 락이 프로그레시브. 오. 그럼요. 네. 민주주의는 없다는요. 아이고 얼토너티. 오 갑자기 아니 브리팝도 괜찮습니다. 오 네. 자 이렇게 또 저희가 네 권의 책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번 추천할 때마다 놀라는 건데 저희가 이 책을 추천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각자 어떤 책을 들고 올지 잘 모르는데 그것도 근데 저는 맨날 약간 기대되는 게 있어. 그래. 어떤 책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세상에 정말 책이 다양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혹시 한번 기대가 되면서도 그런 우려도 살짝 있거든요. 책이 너무 겹치면 어떨까. 주제나 민주주의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매번 다른 주제. 희한하게 다른 주제 그리고 장르도 다 다른. 저는 인문서, 동근 씨는 소설, 저는 에세이. 이건 일종의 독서 에세이. 네. 비평서. 비평? 네. 이렇게 각각의 다른 장르의 책을 또 각자 골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표지들도 참 다양하네요. 네. 표지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표지고요. 네. 주제를 온몸으로 어필하고 있는 표지. 추천사부터 모든 게. 그냥 정말 아무 정보가 없어서 읽어야만 알게 되는. 근데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니. 그죠. 네, 무지개. 그리고 이 책은 네. 혹시 이런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쪽 프로포즈용으로도 괜찮아요. 맞아요. 오. 왜냐면 여기에 그 Q&A가 나와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해주셨어요. 되나? 이런 오. 문제로 좀 고민하는 분들이 좀 참고하실 만한 우리나라에 정말 드문 Q&A가 나와 책이에요. 있어요. 맞아요. 그분 다음에 또 이렇게 시리즈 나와야 되겠네요. 시리즈로. 네, 형, 형 뭐 원래요. 등등등. 네. 뭐. 재밌고 귀여운 책입니다. 깔끔하죠. 네. 근데 아까 별로 우울하진 않아요. 그냥 약간 어두운 표지.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근데 책이에요. 내용을 뭔지 네. 모르겠다. 네. 이게 특히 띠지가 없으면 더 어떤 내용인지. 맞아. 그렇죠. 음. 띠지를 벗기면 음. 훨씬 더 저는 더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더 책이 디자인이 진짜 그렇죠. 티크를 네, 정말 네. 시각화한 느낌. 맞아요. 또 이렇게 저희가 또 네 권을 추천을 하면서 뜨거운 여름을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여름 잘 보내시고요. 네. 또 여름엔 가장 좋은 비수법 중에 하나가 책 읽는 거죠. 좋은 책을 시원하게 네, 책을 시원한 쌓아서. 곳에서 읽는 네.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좀 네. 더 좋은 책 추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네. 네. 하시죠.
언제나 독자 곁에 니은 니은 서점.